개념을 알면 문제가 보이고 개념을 알면 답이 보인다? 그 때문일까 여기저기서 개념 학습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념의 의미는 무엇일까? 개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결국 개념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나 지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김민우 군에게도 개념은 어렵고 추상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수학에서 개념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개념 공부에 집중한 민우 군. 민우 군은 개념을 알고 나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기초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에 있어서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 수능 수학 만점. 개념을 통한 공부법으로 자신 없던 수학을 만점으로 올린 김민우 군의 수학 개념 이해 공부법을 지금 소개한다. 지난 2월 원주의 한 장학회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원주 지역 학생 중 자신의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이 수여되는 것인데 장학생들 중엔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김민우 군이 있다. 사교육 없이도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 성실하게 공부를 해왔던 김민우 군. 그 노력 덕에 결국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런 민우 군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부모님. 부모님은 이런 민우 군이 대견하고 기특하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게 잘 아이가 정말 없는 듯이 너무 컸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좀 정말 기쁘고 항상 자랑스럽죠.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이 있는 원주를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민우 군. 이런 민우 군이 가끔 집에 올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데 바로 민우 군이 다녔던 학교 근처에 있는 도서관이다. 저 도서관이 제가 학교 다음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곳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셔서 종종 도서관에 많이 와서 공부를 했어요. 학교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기에 도서관이 내 집처럼 편안했다는 민우 군. 민우 군은 도서관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공부를 해왔다. 하지만 열심히 해도 잘 풀리지 않는 건 수학. 초등학교 때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 수상할 만큼 수학에 자신이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수학 성적은 늘 제자리였다. 저는 중학교 때는 개념에 대한 이해보다 문제풀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제 푸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개념은 모른 채 풀었던 문제는 여러 번 계속 반복하면서 풀 수 있지만 새롭게 나오는 문제, 또 새로운 유형에는 전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보니 수학 공부는 더욱 녹록지가 않았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수학. 그중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부딪히는 일이 잦아지면서 민우 군은 자신의 공부법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기본에 충실해보자는 마음으로 개념서를 차근차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개념서를 보니 왜 자신의 성적이 오르지 않았는지 깨닫게 된 민우 군. 민우 군은 수학 개념의 중요성을 깨닫고 개념의 기본인 공식부터 다시 공부했다. 사실 공식이라고 하면 개념의 일부일 뿐이지 공식은 개념의 전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념에는 공식도 있지만 그 공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공식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와 같은 공식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했는데 공식만 외워서는 그걸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는 공식의 증명 과정까지 모두 다 공부했습니다. 공식과 증명 과정을 이해하라. 민우 군의 수학 공부 비법. 처음부터 다시 수학 공부를 시작하기로 한 민우 군은 공식과 증명 과정을 먼저 살펴보기로 했다. 먼저 개념서에 있는 공식을 노트에 적으며 개념에 집중했다.
공식은 노트에 적고 외우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익히도록 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노트에 적어 내려가는 내용이 우리가 아는 공식과는 좀 달라 보이는데 지금 쓰는 건 공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쓰고 있는 건 공식에 대한 증명 과정인데요. 저는 공식을 공부할 때 공식 증명 과정까지 쓰면서 외웠습니다. 개념서에 보면 공식이 있고 또 증명 과정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공식만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공식과 함께 증명 과정도 외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공식을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엔 저도 공식만 외웠었는데 공식만 외우다 보면 간단한 문제는 풀리지만 그 공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식을 증명하면서 그 공식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도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민우군은 증명 과정 또한 반복적으로 노트에 적었다. 적다 보니 공식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저절로 증명 과정을 익힐 수 있었다. 민우군이 집중한 수학 공부법은 첫째, 공식의 증명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파악된 증명 과정을 노트에 반복적으로 적으며 이해하고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공식이 잘 외워져요? 공식 증명 과정을 통해서 공식을 외워서 공식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었어요. 그럼 공식도 많이 외우고 있겠네요? 네, 그럼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도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제가 했던 거니까 당연하죠. 공식과 증명 과정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민우군. 등비수열 A에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A 제작진의 갑작스런 질문에도 거침없이 증명 과정을 써내려 가는데 이 공식은 SN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더한 거라서 n개의 항을 모두 다 더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두 개의 항만 남게 한다는 원리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SN과 SN의 R을 곱해준 RSN을 빼서 두 개의 식을 빼면 두 개의 항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두 개의 항을 가지고 SN에 대한 공식을 찾아낸 것이 이 공식에 대한 증명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념서의 증명 과정과 노트에 적은 증명 과정이 일치. 이처럼 공식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증명 과정을 함께 공부하면서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까지 세심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우군은 문제풀이를 할 때도 본인만의 공부법인 증명 과정을 적용했다. 문제를 풀기 전 그 안에 담긴 공식과 증명 과정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갔다. 민우군은 문제풀이에 공식과 증명 과정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자신만의 방법으로 노트를 정리했다. 그래서 노트 한 면에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과 공식의 증명 과정, 그리고 문제풀이와 답을 한눈에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적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답을 확인한 민우군. 하지만 답만 맞았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증명 과정까지 꼼꼼히 확인해서 다 맞아야 비로소 알게 됐다고 생각했다. 저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스킬이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공식과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에 대한 답은 맞지만 증명 과정이 맞지 않으면 그 문제에 사용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증명 과정이 틀렸다? 그럴 경우엔 문제를 다시 한번 증명 과정 그리고 풀이까지 여러 번 반복하면서 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민우군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필요한 공식과 공식을 이해하는 증명 과정, 그리고 이 증명 과정을 통한 풀이까지 이끌어내도록 노트에 적으면서 문제풀이를 했다. 또 푸른 문제는 답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공식과 증명 과정까지 확인하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은 개념을 안다라고 할 때 나 그거 알아. 이런 느낌이라면
민우군 학생이 개념을 안다라는 거는 설명할 수 있다로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종이에다가 설명하면서 써내려갔다라는 얘기는 그 개념의 이해 정도가 다른 학생들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이는 거고, 그런 개념이 철저한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유형들을 연습할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스타일들을 볼 수가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수학 점수가 나쁜 게 이상한 거겠죠. 민우군의 수학 공부법, 공식과 증명 과정을 이해하라. 먼저 민우군은 수학은 공식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증명 과정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식과 증명 과정을 파악했다. 또 이런 증명 과정은 노트에 반복적으로 적으며 이해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필요한 공식과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한 풀이까지 차례대로 노트에 정리하면서 답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나온 답은 공식에서 증명 과정까지 다시 확인을 하면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지 점검했다. 민우군이 졸업 한 달 만에 모교를 찾았다. 유독 어려웠다는 3월 모의고사 때문에 위축된 후배들을 위해 선생님이 선배인 민우군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또 특강과 함께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까지 진행해보기로 했는데 멘티 1차 선발은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이루어졌다. 성실성도 좀 의지가 강한 아이를 선정을 해주면 가르치는 부분은 잘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1차로 선발된 학생들 중에서 멘티를 선정할 예정인데, 이 지원자들이 넘어야 할 관문은 멘티 지원서 작성과 함께 민우군이 준비한 증명 문제를 푸는 것이다. 한편 옆 교실에선 민우군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거기 있는 문제 좀 풀어보시고 뒤에 증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 같은 걸 좀 적으시고요. 거침없이 멘티 신청서를 작성해 나가는 지원자들. 그런데 증명 문제가 나오자 학생들의 펜이 갈 길을 잃고 멈춰버린다. 생각지 못했던 증명 문제에 지원자들이 많이 당황한 눈치다. 요거 증명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뭘 곱하고 또 뭘 빼야 되는지 그게 좀 헷갈려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식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서 증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막상 이렇게 또 증명하려고 해보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정확한 원리를 알고 있어야 증명할 수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게 되게 어렵고. 증명 과정이 어렵고 익숙치 않았던 지원자들. 민우군은 지원자들이 써낸 증명 과정을 진단해 보기로 했다. 이번에 증명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처럼 성취감을 느낀다는 학생도 있었지만, 그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만 증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복습을 하지 않아서 증명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느낀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멘토링을 해주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보이면 좋겠는데, 지금 고민되는 친구들이 공식은 알지만 그에 대한 원리를 잘 모르고 증명에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좋을지, 아니면 공식과 증명 과정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제가 멘토링을 해주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티는 누굴까? 신중하게 고민하는 민우군. 과연 민우군은 어떤 지원자를 선택했을까? 안녕하세요. 2학년 2반 김재중입니다. 멘티로 선정된 2학년 김재중 군. 평소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문제 난이도에 따라 성적 편차가 큰 것이 고민이다. 저희 담임 선생님 통해서 연락 오고 그다음 작가님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저도 되게 놀랐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다른 학생들보다 가장 수학 등급을 올리고 싶어하는 의지가 커 보이는 학생이었고, 또 하나는 재중이 같은 경우에 공식에 대한 어떤 이해는 있지만 그에 대한
증명 과정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코치를 해줄 수 있는 학생이라고 판단이 돼서 재중 학생을 멘티로 골랐습니다. 멘토링 첫날 재중이 멘티 신청서를 받는 본격적인 멘토링 시작 전 멘티 재중군이 제출한 멘티 신청서를 먼저 살펴보는 민호군. 등급 폭이 컸어. 네. 그렇게 크게 등급을 올리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었어? 저는 막 엄청 크게 바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 일단은 한 2등급까지 찍어보는 게 되게 저만의 목표라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 단계까지 오르고 나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면은 1등급으로는 금방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감히 한번 그렇게 써봤습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한 첫걸음. 여러 개념 중 기본이 되고 중요한 등차 수열 합의 공식을 재중이가 풀었던 멘티 신청서를 보면서 먼저 진단을 해보았다. 사실 증명 방법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아서 네. 그래서 정확하게 공식 증명이 안 된 상태였고 네. 공식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몰라서 네. 마지막 공식도 원래 공식과 다른 공식을 네. 한 거야. 갑자기 이렇게 나와버려서 놀라긴 했어요. 여기에 똑같은 게 n개만큼 곱해져 있잖아. 네. 처음에 SN이 있었지. 네. SN 쓰는 것까지는 잘했거든. 근데 그 다음 SN을 한 번 더 쓰잖아. 그때는 똑같은 거를 n개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써야 돼. 반대로. 처음에는 마지막 항부터 쓰고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예 거꾸로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지. 네. ES. 더하면 똑같은 게 n개만큼 나오거든. 네. 똑같은 게 2a 플러스 n-1 d. 근데 이게 두 번 된 거잖아. 이게 더한 게 ES. 2sn이니까 sn은 2분의 n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구나. n-1d. 대충 이거 첫 번째는 그대로 썼는데 네. 두 번째 SN은 왜 반대로 썼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 공식에 다른 식이 있는 거는 알고 있어? 네. 어떻게 쓰는 거지? 2분의 N. A 플러스 L. 그래서 여기 L이 마지막 항이잖아. 네, 처음 한 끝항이요. 그래서 처음 항과 끝항을 더하는 걸 만들려면 네. 뒤집어 쓰면 네. 모든 항을 더했을 때 다 처음 항과 끝항을 더한 것과 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원리를 파악하고 있으면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 있고 또 공식도 나중에 기억을 하려고 했을 때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부터 내가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수학 공부를 했는지 알려줄 거야. 네. 보통 개념서에 보면 처음에 공식이 나와 있거든. 네. 근데 보통 다들 이 공식 부분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그 공식 밑에 나와 있는 공식에 대한 증명 과정이야. 그래서 나는 공책이 있으면 공책에다가 처음에 공식을 한번 쓰고 네. 그 공식을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공식에 대한 증명 과정을 반복해서 썼어. 네. 그 증명 과정을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 오히려 공식도 더 잘 외워지고 또 개념도 더 잘 파악하면서 어려운 문제에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어. 멘토 민호군에게 배운 대로 바로 실행에 옮겨보는 멘티 재중군. 공식의 증명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적어보려 노력을 해보는데 그런데 증명 과정을 적던 멘티 재중군이 한숨을 쉰다. 계속 적다 보니 왠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깜지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머릿속에 남는 거잖아. 네. 그래서 공식에 대한 증명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양 자체도 많다 보니까 맞아요. 한 번만 봐서는 그 머릿속에 남기기가 너무 어려워. 네. 그래서 나는 1학년 때는 이런 공식 증명을 항상 반복을 했었어. 또 2학년 돼서는 기출문제를 같이 풀면서 그 공식과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시킬지를 파악해봤고 나중에는 그 공식과 개념이 체계가 잡히니까 네. 이런 증명 과정은 생략하고 문제만 바로 여러 번 많이 풀면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했어.
지금까지 개념서를 가지고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고 이제는 기출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알려줄 거야. 처음에는 그 문제에 필요한 공식을 제일 위에 썼어. 그 다음에 그 공식에 대한 증명 과정을 쓰고 마지막에 그 문제의 풀이를 쓰고 그래서 답을 구했어.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방법을 다 사용한 다음에 답을 냈거든. 보통은 문제를 보면 풀이부터 하잖아. 그런데 처음에 문제를 풀 땐 그 공식이나 개념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정리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가장 먼저 공식을 알고 있는지 쓰고 그 공식이 어떤 건지 또 그 공식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지를 증명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풀이 과정을 통해서 알아본 거야. 멘티 재중군도 문제풀이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공식과 증명 과정 그리고 풀이 순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나 보다. 풀이를 하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써내려가는 재중군. 재중군은 이런 과정까지도 배워가는 중이다. 아니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있었는데요. 이거 풀다가 그 공식하고 이거 다 하긴 했는데 원래 습관대로 이거 위에 거만 보고 제 옛날 하던 대로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틀린 거예요. 근데 하다가 틀렸는데 제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위에 증명 과정을 보고 다시 찾았고 그 찾고 나서 이 증명을 생각하면서 다시 풀어보니까 답이 금방 나왔어요. 이거 되게 신기한 방법 같아요. 막상 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깜지 쓴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되게 처음에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까지 하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증명이 바로 위에 있으니까 내 풀이 과정 중에서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바로 찾을 수 있었고 또 이제 증명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 머리에 어느 정도 기억이 남아서 그 증명과 비슷한 풀이를 풀 때 이 증명이 얼핏 기억난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볼 수도 있었고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어서 되게 신박하고 또 특별한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념 공부를 증명을 통해서 했고 또 기출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푸는지 다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기출 문제 오늘 풀었던 방법대로 공식 쓰고 증명 과정 쓰고 풀이 과정 쓰는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와봐. 그리고 내일 확인 검사를 해보자. 네. 가자. 네. 오늘 어땠어? 뭔가 좀 되게 좀 처음에 낯설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집 가서 좀 많이 연습 좀 많이 해보려고. 그래. 그날 저녁 멘토 민호군이 내준 과제를 배운 방법대로 풀어보는 재중군. 멘토가 알려준 방법을 짧은 시간 안에 터득하기는 힘들지만 재중군은 한 단계 한 단계 멘토가 일러준 대로 따라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멘토 형한테 배운 공부법이 잘 돼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증명 과정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우 형이 내려오시면 그때 물어볼 생각이 있습니다. 의지와 노력 그리고 멘토링까지 재중군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본다. 다음 날 2차 멘토링이 시작됐다. 그럼 우리 이제 숙제 검사부터 해보자. 네, 여기. 일러준 대로 노트에 공식과 증명, 풀이까지 정리해온 멘티 재중군. 거꾸로 다시 써봐서 했더니 문제가 이렇게 풀었던 과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에 멘토 민우군은 내심 뿌듯한 생각이 든다. 여기도 다 증명. 숙제를 다 잘 해왔는데 혹시 하면서 새롭게 느낀 게 있었어? 서술형 문제를 이렇게 공식, 증명, 풀이 과정으로 해봤는데 제가 이 과정에서 이거는 제가 알고 있어서 여기다가 증명을 해봤고 다른 공식 하나가 더 있어서 제가 그 공식은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풀 수 있는 팁 같은 거 하나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보통 어려운 문제를 왜 어려워하냐면 어려운 문제는 하나의 개념으로 풀기가 어렵고 여러 개의 개념이 섞여서 나와. 그런데
그때 문제를 풀 때 다들 너무 하나의 개념에만 초점을 맞춰서 다른 개념을 잘 신경을 안 써.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오면 두 가지의 공식을 모두 다 증명을 해보거나 그 개념을 다 살핀 다음에 문제를 풀면 두 개념 다 빠지지 않고 챙길 수 있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개념이 두 개를 나오면 공책을 반을 이렇게 접었어. 두 개의 공식에 대한 증명 과정을 각각 써줬어. 반 접고. 그래서 한쪽에 공식 하나를 쓰고 또 하나의 공식을 쓰면 각각 반쪽에다가 그 공식에 대한 증명을 써서 그리고 그 두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잖아. 네. 그러면 이제 그 문제 풀이는 하나가 될 테니까 그 두 개를 포괄해서 풀이 과정을 하나로 낸 뒤에 답을 냈어. 그래서 여러 개의 개념이 나오면 네. 사실 하나의 공식이나 개념에 집중해서 문제를 더 어렵게 생각하기가 쉽거든. 맞아요. 게다가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개념이 섞여 나오니까 네. 하나의 개념이라도 빠뜨리면 문제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네. 그래서 두 개의 공식 다 챙기려면 이렇게 각각 증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어떤 개념도 놓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아, 네. 실제 수학 문제라는 거는 표현이 바뀌어요. 하지만 명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 표현들이 바뀌어졌을 때 아, 이건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구별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명확히 안다라는 거는 그 구별을 할 수 있냐 없냐로 해석이 되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는 풀면 풀수록 똑같다 다르다 이런 걸 구별해낼 수 있는 표현 능력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거고 가공할 만한 무기가 바로 개념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그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거든. 네. 문제를 많이 풀면서 수학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 네. 문제집이 여러 개가 있어서 고민되는 게 많을 거야. 맞아요.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할지.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건 처음에는 유형별 문제집을 풀면서 각각의 공식과 개념에 대한 문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런 유형을 파악하는 게 좋고 수능과 가까워져서는 회차별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전부인 것 같아요.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지금 저의 수학 공부법에 대한 문제점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고 이번에 또 멘토링 바탕으로 더 나은 수학 성적을 받아서 꼭 저의 수학 선생님도 그렇고 민우 선배님께도 또 이제 저희 부모님께도 그 기쁨을 안겨드리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증명을 통한 공부법을 배웠다면 앞으로는 문제 유형 파악이 중요. 그 때문에 멘토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민우군은 오늘도 당장의 꿈이 아닌 많은 경험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꿈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네, 좀만 확고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꿈이 없다는 건 오히려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기회 속에서 정말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 시작! 인터뷰 딸 때는 이제 10문제 풀 경우 이렇게 빨리 푼다고, 어렵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적은요? 어떻게 하지? 파이팅 한번 해볼까? 그럴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